안녕하십니까. 활기 넘치는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우리말에는요, 이 친구와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식탁 위에서 나를 살찌게 만드는 제1의 공적이 바로 친구라고 하네요. 친구가 살을 찌게 만든다. 네.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럿이 함께 밥을 먹으면요, 이 먹는 양도 비슷해지고요, 먹는 속도도 좀 따라가게 되는 편인데요. 이렇게 식사량이 좀 많은 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면 함께 양이 많아져서 살이 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요, 많이 먹는 친구가 있으면 꼭 수저를 한번 더 들게 되고 양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 방송을 보고 네. 계신 김수일 리포터의 친구분, 아이고. 김수 씨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발 옆에서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말 저도 음식의 유혹에 참 잘 넘어가는 편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먹다 보면 오늘은 괜찮아, 내일부터 빼면 돼 하는 유혹들에 제가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 밖으로부터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왔을 때 그 촬영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푸짐한 자연밥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혜숙 씨의 솜씨발이가 있었는데요. 자연의 빛을 담아 더욱더 맛있는 지혜숙 씨의 자연밥상 이야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 울주군 상북면의 지혜숙 씨. 손맛 좋기로 소문난 그녀에게 배우는 음식 맛의 비법. 지난주에는 40년 살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다양한 종류의 장아찌와 함께 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아주 맛있다는 귀한 아욱된장국의 시원한 맛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자연의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혜숙 씨가 전하는 건강한 자연밥상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봐도 먹고 싶네요. 가을이 물러가고 겨울이 찾아온 어느 시골 마을, 이곳에 지혜숙 씨가 살고 계신데요. 와, 지금 막 뭐 채소 넣고 이러니까 알록달록 예쁜 색들이 막 나와요, 물들이. 네. 이게 오늘 삼색 수제비의 재료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채소들을 넣으니까 예쁜 물들이 막 나와요. 이거 어떻게 뭐 넣으면 이렇게 초록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시금치. 그러면 시금치는 초록색하고 네. 요거는 당근. 아, 진짜. 네. 빨간 거는 당근. 진짜 주황색 네. 너무 예쁘게 있다,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디 있어요? 요거 치자. 아, 치자. 네. 아, 치자를 이렇게 색깔로 있는데도 사용하나 봐요. 요 집 앞에 요 입구에 치자나무 있죠. 거기서 금방 따가워요. 뭐 피망, 파프리카 아무거나 다 돼요, 야채는. 그래서 우리 집 이게 아주 고작손이에요. 여기 야채 남으면 무조건 이거 다 갈아갖고 물로 마시고 찌꺼기는 또 부침개도 해먹고 이러니까 버릴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시골 살림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었습니다. 치자 반죽은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역시 살림의 여왕과는 다른 이 어설픈 모습, 저도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딱 봐도 어색하네요. 예. 네, 또 다른 재료인 당근 반죽은 색이 참 고왔는데요. 당근은 치자와 달리 건더기를 함께 넣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이게 건더기가 또 들어가도 상관없겠다. 아, 그쵸? 요거는 어차피 야채. 먹는 음식이니까. 야채 이제 옆으로 감자나 뭐 이런 것도 같이 갈아갖고 같이 하거든요. 그럼 당근이나 감자가 이게 씹히는 맛도 또 맛있겠어요. 수제비 안에. 괜찮아요. 예. 색깔 수제비는 잘 못해 먹는데 그 정성이 좀 대단하시네요. 이제 색깔이 예쁘게 나오죠. 이제 색깔이 나오네요. 예, 색깔이 이제 이렇게. 오감을 만족시킬 삼색 수제비의 탄생 기대해봐야겠죠. 이번에는 가을 국화를 뜯고 계신데요. 이걸로는 뭘 하시려는 걸까요? 가을에는 국화 요하긴 국화 잎도 아, 잎도 놓으면은, 써요? 예, 국화 잎도 쓰고 국화 꽃도 이렇게 쓰고. 아, 국화 이쁘네요. 이게 향도 좋고 모양도 이쁘다, 요것도 이렇게 나갖고 보니까. 예, 이렇게 또 하얀색 위에 얹어놓으면 이쁘거든요. 예, 복박아 놓으면은 이렇게 하얀 반죽 위에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국화가 무척이나 예쁜데요. 정말 눈이 즐거워지는 음식이었어요. 네. 아, 국화꽃 너무 이쁘다. 그러게요. 가을이 꽃이 너무 이쁘게 됐네. 국화잎은 차로도 활용되는데요.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은 법이죠. 일단 모양은 합격점이었어요. 뭐 맛도 좋겠죠. 벌써 노릇노릇하게 익었어요. 꼭 누리는 거.
나 여기 하전이야. 와, 벌써. 하전은. 노릇노릇한 게 먹음직스럽네요. 진짜 들에 나가서 있는 꽃들 뽑고 잎들하고 같이 해서 네, 가을 향기에 흠뻑 취해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음식, 잘 익은 화전이 참 맛있어 보였는데요. 저도 한번 예쁘게 빚어서 구워봤습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예쁘게 됐어요. 제가 특별히 국화 2개 넣은 거 우선 먼저 드릴게요. 조청에 찍어서 단거 조청에 찍어서. 아니 단가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순수 집에서 만드는 거 집생이라서 괜찮아. 드셔보세요. 뜨거운가? 그렇죠. 얼음 먼저 드리시고.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다. 국화 향이 너무 좋다. 국화 향이 나요? 진짜 먹어봐. 전 소녀 잎하고 같으세요. 몇 개거든요. 저도 조청을 듬뿍 찍어서 반지를 나눴다. 맛있다. 향이 너무 좋네요. 입안에서 진짜 맴돌아요. 여기다가. 역시 음식은 여럿이 어울려 먹어야 제맛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따뜻할 때 먹으면 정말 더 맛있지 않습니까? 뭐 화면으로 봐도 군침이 돌고요. 가을에 맛보는 특별한 맛이 아닌가 싶어요. 와, 정말요. 정말 삼색 수제비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제 수제비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반죽을 떼내 끓는 물에 넣으면 끝인데요. 반죽은 기호에 맞게 여러 재료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되는 대로 있는 재료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 좀 매콤한 거 좋아 뭐 빨간 고추 해갖고 빨갛게도 하고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 또 뭐 피망이나 파프리카 뭐 아무거나 갈 수 있는 거는 국물 내갖고요 즙을 내서 색깔로 내면 되니까. 그 항상 대화의 시간이 요새 없는데 이런 거 같이 만들면서 그러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국물은 통멸치와 새우를 다신 물에 조개살로 맛을 내는데요.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삼색수제비 맛을 더욱 맛깔스럽게 해줍니다. 반죽을 할 때 소금을 살짝 넣었기 때문에 반죽에서도 간이 우러나온다고 해요. 멸치, 새우, 조갯살. 국물은 시원하겠네요. 형제들 많으니까 내가 7남매 맏며느리. 자제시구나.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 삼색수제비가 완성되는데요. 자, 일단 국물이 끝내줍니다. 진짜 제가 항상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간을 잘 맞추세요? 대가니까요. 네, 주부 경력 40년 차답게 눈 감고도 간을 맞추실 정도신데요. 일단 국물 맛에 한번 탄하고 수제비 맛에 또 반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와, 정말 3가지 맛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시금치 맛, 당근 맛, 또 치자물까지 섞어서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보기에도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한번 먹어보세요. 일반 수제비와는 색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맛은 또 어떻다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입이 호강하는 이 느낌 모르시죠? 아니 우리가 그 맛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부럽네요. 썩은 맛이 안 납니까? 약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정말 맛있게 드셨는데요. 이제 옆에 분까지 이제 얄밉게 보이네요. 어떻게 맛있어요? 네? 어떻게 맛있어요? 비 오고 날씨 이러는 날 참 생각날 것 같아요. 찍고 조용한 날에? 다음에도 오면 해줘. 다음에도 해주실 거죠? 40년 젊어지겠습니다. 너무 젊어지면 안 된다. 아마 제가 먹어본 수제비 중에 가장 맛있는 최고의 수제비가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국물 참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진짜 모든 음식의 간을 진짜 척척 다 알아서 맞추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음식에 너무 많이 그거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음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토종하는 게 내 주위에서 나는 거. 네, 뭐 한 100리 안에 먼 데서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내 주위에서 언제나 내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고 제철에 나는 음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감, 밀감 이런 거 되듯이 그게 가장 건강 비법인 것 같아요. 자연 음식에 관한 한 박사 학위를
수여해도 될 만큼 정말 음식의 대가로 통하는 지혜 속시. 이게 바로 자연 속에서 터득한 가장 값진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은데요. 웰빙과 건강함을 외치는 시대,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은 비싸고 화려한 음식이 아닌 이렇게 자연 재료로 만든 정성이 듬뿍 들어있는 우리의 음식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뭐 점심 주부님들 수제비 좀 만들어 먹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수제비는 날이 좀 흐린 날에 먹으면 또 별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좀 생각이 나네요. 가끔씩요 이런 시골 맛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네. 박건홍 리포터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건강에 관한 주옥 같은 정보들을 꿰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건강 탐구 생활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탐구를 해 오셨나요? 네, 일단 12월 하면 서서히 술자리가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즌에 딱 맞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폭탄주인데요.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일단 화면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생일날이건 회식 자리에서건 대한민국 술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술, 폭탄주. 마시는 것도 마시는 것이지만 같이 만들어서 마시는 그 행위가 더먹한 분위기를 와해시키고 또 빨리 취하게 돼 기분이 좋아져서 더 빨리 친하게 된다는 술입니다. 맥주 한 컵에 위스키 한 잔을 톡 떨어뜨려 만드는 폭탄주는 두 가지 술이 섞이며 우리는 거품이 원자 폭탄의 버섯구름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만큼이나 거친 술입니다. 네. 폭탄주는 1980년대 당시 기관장 모임에 나온 군인들이 민간인 기관장 길을 꺾으려고 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남전 때 군인들이 철모에 맥주를 가득 붓고 위스키를 병째 담아 마신 걸 본뜬 것이라는 거죠. 회오리주, 타이타닉주, 그다음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소주, 맥주 섞은 소맥 이 정도. 술과 술을 섞으면 폭탄주가 되는 만큼 함유되는 주류나 방식에 따라 수많은 폭탄주가 생겨나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맥주에 소주나 양주를 타서 티슈를 덮고 잔을 돌려 회오리를 만드는 회오리주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단골로 등장하고요. 콜라, 소주, 양주의 조합으로 처음 마실 때는 쓴맛을, 끝에는 콜라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는 고진 감내주를 비롯해 셀 수 없이 다양한 폭탄주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술 드시는 분들이 좀 대단한 분들이 들어요. 섞으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주, 맥주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빨리 취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먹는 것 같습니다. 술을 섞는데도 비율이 있다고 하죠. 이 때문인지 소주와 맥주의 비율을 맞출 수 있게 컵에 표시해 놓은 폭탄주 잔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폭탄주가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정말요?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조선 후기 쪽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선 영조 무렵에 이 그림도 그리고 죽었다고 한 그런 아주 긴 비슷한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그 정철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그 살림살이도 넉넉지 못하고 해서 소주가 생기면은 그거 먹는 게 아까워서 막걸리를 사다가 소주 섞어가지고 소주와 막걸리. 큰 그 자기 사발에다 마셨다는. 그러고서 아주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혼돈주라고 부르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혼합주를 제조하는 자네의 손맛은 변치 않을 걸세. 이 술은 절개가 있는 술일세. 안동소주와 동동주를 섞는 비율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 맛이 죽어버리거든. 이 만든 사람이 절개가 있어 그런가 뭐이. 이 웬일인가? 정조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등장인물이 안동소주와 동동주를 섞어 이른바 폭탄주를 만들어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조선시대에 무슨 폭탄주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실은 당시에도 혼돈주라는 이름의 폭탄주가 존재했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옛날부터 이 고려 때부터 이 소주가 있었고 또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이 막걸리에 탁주가 있었는데 이 소주만 먹으려면 상당히 독하고 막걸리 먹으면 너무 묽으니까 아마 그 적절히 그것을 섞어가지고 도수를 조절해서 먹고 취하고 기분 내고자 하는 아마 그런 문화는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칵테일 폭탄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웨이빙 바람을 타고 건강 음료로 자리 잡은 맛있는 식초가 소주나 콜라 대신 술에 섞는 음료로 인기를 끄는가 하면 유산균이 많아 건강주로 새롭게 떠오른 막걸리에 생과일을 섞은 폭탄주도 인기입니다. 술을 섞는다는 것이 빨리 취하게 하는 위험스러운 행동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잘 섞은 술은 감정 도수를 올려 어색함을 날려버리는 묘약으로 대접받고요. 최근에는 술을 마시며 건강까지 챙기는 경지에 오른 것이죠. 특히 과일이 첨가된 막걸리 칵테일은 마시기 쉽고 부드러워서 여성들은 물론 술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딸기 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넘김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폭탄주를 마시면 따로 마실 때보다 더 빨리 취하고 숙취도 많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예.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힘들죠. 머리도 많이 아프고 속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술 하나만 마셨을 때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프고 다음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 같아요. 독한 술과 약한 술을 섞어서 마시게 되면 술맛이 순해지다 보니까 본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더 빨리 마시게 되죠. 같은 양의 술을 먹더라도 단숨에 마시게 되면 천천히 먹을 때보다 더 쉽게 취합니다. 게다가 맥주를 섞어 마시면 탄산 성분이 소장에서 알코올 흡수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소장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알코올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이죠. 12월 각종 연말모의 술자리로 몸이 쉴 틈이 없는 요즘 술자리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알고 마시는 것과 또 모르고 마시는 술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이름처럼 거친 술, 폭탄주, 내 주량 안에서 부드럽게 다루는 요령, 이 시즌에 가장 필요한 미덕일 겁니다. 네, 일단 병이 생기면 병원을 가는 이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닥친다면 이미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돌연사는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생생클리닉 시간에서 과연 어떤 질병을 만나볼지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생명을 살리는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심장은 모든 장기가 쉬고 있는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으로 5분만 멈춰도 뇌가 살아나기 힘든데요. 누군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 응급처치 요령만 제대로 알아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 가족과 동료를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심폐소생술의 올바른 요령, 심장내과 신은석 교수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멎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과연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심장내과 신은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심장이 멈춘다는 것, 이렇게 갑자기 멈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 이 심장은 모든 장기가 쉬고 있는 밤에도 절대 쉴 수는 없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 특히 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심장이 5분만 박동을 멈춘다면 뇌에는 사실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즉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시간이 너무나 짧은 5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요즘 같은 날씨에 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장소가 주로 흔하게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돌연사는 심근경색이라든지 부정맥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자료에서 잘 아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돌연사라고 하는 거는 새벽녘이라든지 이른 아침에 추운 날씨 속에서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연사의 대부분은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1분 1초가 다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일단 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우왕좌왕해서 당황하면서 시간만 좀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중요한 건 반드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내가 하기보다는 빨리 병원에 가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5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발견한 사람, 즉 내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에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개그맨 김영곤 씨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분은 심근경색증 후에 심장마비가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 발견이 너무 늦어져서 심폐소생술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은 운명을 달리했었고요. 최근에는 그 축구 선수 신영록 씨가 축구장에서 쓰러졌는데 비교적 아주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현재 의식은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원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이 구급차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뇌손상을 입게 되었죠. 네, 우리 주변에서 이런 환자가 생긴다면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은 곧바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깨워보고 의식이 없다면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변에 사람을 불러 모아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심폐소생술을 곧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1분 1초가 생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꼭 배워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과정과 요령에 대해서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흉부압박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부압박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르는 위치가 심장의 위치입니다. 심장은 양쪽 젖꼭지 사이에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그 정중앙에 심장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손꿈치를 놓는 겁니다. 손바닥 전체를 놓지 마시고 손꿈치만 놓고 그 위에 깍지를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깍지를 끼고 이 깍지 낀 부분이 가슴을 덮지 않게끔 들어주셔야만 저희가 압박을 했을 때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늑골 골절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압박을 하실 때는 제 몸의 상체가 환자 몸과 수직이 될 수 있게끔 환자분 위에 수직으로 자세를 잡으시고요. 압박은 깊고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누르는 깊이는 5에서 6cm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조금 강하게 눌러주셔야 되고요. 누르는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의 이렇게 압박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빠르게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압박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구령을 붙이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기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반드시 구령을 같이 하고 누르시는 게 구조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마를 제치고요. 성인은 코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호흡을 했을 때 바람이 비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방지시켜 줄 수 있고요. 턱은 자연스럽게 턱뼈를 들어서 저희가 기도를 확보하고 입으로 내 입으로 인형의 입으로 완전히 다 막으셔야 돼요. 환자의 입을 완전히 다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할 때는 가슴을 눈으로 쳐다보고 바람이 정확하게 잘 들어갔는지 공기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는 겁니다. 부는 시간은 약 1초가 되게끔 너무 막 심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평상시 여러분이 하시는 호흡 정도로 호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폐소생술 방법을 여러분 함께 보셨는데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게 교수님, 강하게 빠르게 이렇게 압박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강하게 누르다 보면 아무래도 가슴 부위니까 갈비뼈 쪽이 이렇게 좀 부서지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도 사실은 되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늑골 골절을 사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약 2주 정도 약간
그 늑골 골절 때문에 통증으로 고생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제 생명을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아주 그 소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대로 된 흉부 압박, 그것은 이제 강력하게 5cm 정도 압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갈비뼈가 부서지는 부분은 나중에 차차 좋아지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거는 거군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요. 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함께 시행할 때 그 비율은 어느 정도를 두는 것이 적당할까요? 그 흉부 압박은 30회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인공호흡은 2번 강하게 그 공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사이클로 보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30번 압박, 2번 인공호흡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런데 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이 심폐소생술은 과연 몇 분 안에 시행을 해야지 안전한 걸까요? 그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뇌 손상 없이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5분이 지나면은 사실 치명적인 뇌 손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게 되면 거의 모든 장기가 이제 죽게 돼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5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이걸 또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또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 심폐소생술은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그 의료진들에게 인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쉼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개는 환자를 이제 들것에 싣고 구급차에 실려서 그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실 그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뇌 손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라도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네, 요즘에는 이 자동 제세동기가 있어서 사용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사용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그 자동 제세동기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자동으로 그 음성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음성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되고 그림으로 다 누구나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거에는 그 누구나 쉽게 배워서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돌연사의 원인이 결국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서는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리듬으로, 즉 재세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사실은 심장 마사지 하는 것보다 제세동기가 바로 옆에 있다면 제세동기를 먼저 실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간을 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나 유용한 자동 제세동기.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될 텐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사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시고요. 멘트가 나와요. 환자가 그날 패드를 부착하세요. 네, 패드를 부착하랍니다. 패드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디에 패드를 붙여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대로 패드를 붙이시고 컨넥을 꽂고 나면 기계가 알아서 이 사람의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제세동을 해야 된대요. 전기 쇼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충전이 다 되면 불이 들어오고요. 이걸 누르기 전에는 아무도 환자를 만지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기 쇼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가 번쩍하고 이분의 심장에 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바로 다시 흉부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네, 자동 제세동기의 작동 방법을 봤는데요. 정말 유용한 기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동 제세동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자동 제세동기는 공항이라든지 기차역, KTX역, 그리고 관공서 등에서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 번쯤 보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비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 병원에도 사실 일반인들을 위한 제세동기가 7대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그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 자동 제세동기가 80여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평소에 그 자동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시면은 위급할 때 금방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앰뷸런스가 오기 전까지 사용법에 따라서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시간을 더욱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급해지면 일단 흉부 압박보다는 인공호흡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렇다면 심장마비가 왔을 때 인공호흡만으로도 괜찮을까요? 그 인공호흡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물에 빠져서 구해진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도가 막혀서 이제 숨을 못 쉬는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서는 사실 인공호흡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어른들에서는 사실 돌연사의 원인이 심장병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인공호흡보다는 사실 심폐소생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공호흡이 그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함으로써 이제 시간을 낭비하게 돼서 결국은 심장 마사지가 좀 부족하게 또 늦게 들어가게 됨으로써 치명적인 뇌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 이 폐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산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 호흡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마사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심장이 정지된 환자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언젠가는 꼭 배워둘 만한 유용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수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돌연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게 됩니다. 그 40에서 50대 주로 젊은 남자한테서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실제 주변에도 한두 명씩은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한창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고 가정에서는 아직도 어린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사실 돌연사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가정에서도 큰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즉각적으로 조치만 할 수 있으면은 대부분의 돌연사는 어떤 그 뇌손상 없이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울산대학교 병원에서는 그 국가와 시의 보조를 받아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해서 누구나 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이겠죠.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신인석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건강의 법칙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 받으실 분 자막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방송 보신 후에 방송에 관한 후기나 그리고 방송에 관해서 궁금한 점 꼼꼼하게 저희 건강의 법칙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1년도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와,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네. 생각하시면서 좀 씁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참 한 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는데 뭐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연말연시가 되면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네, 또 어느 심리학자에 의하면요. 어느 달보다 12월 달이 좀 느리게 간다라고 빠르게 간다라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시간은 똑같지만 참 많은 일과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빨리 간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뵐 생각을 하니까 마음만 좀 급해지고요. 시간은 좀 빨리 간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되네요. 저는요, 한 살 더 먹는 게 이렇게나 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시간아 멈추어 다오. 아이고. 그런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는 드셔야 되는데 네.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한 김수희 리포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요, 남은 2011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도 더욱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